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펀한 옷공장 오늘 또 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인디 브랜드 런칭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설명을 이제 드린 이후에 좀 실질적으로 런칭한 예가 어떤 예가 있는지, 또는 이제 브랜드들, 이제 디자이너들 이제 최근에 어떤 경향으로 런칭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요 인디 브랜드 런칭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인디 브랜드 런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 또는 이제 브랜드 런칭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본인 이제 컨셉 또는 뭐 타겟 아이템들을 정해서 이제 기관에서 주최하는 그런 컨테스트 경연대회에 지원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이제 본인이 직접 자력에 의해서 브랜드 런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기관들, 어떤 기관들에서 어떤 행사를 이제 통해서 런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하여 우리 우라님이 네. 정리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지금쯤이면 2학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이제 졸업하셨는데 이제 찬바람 부니까 진짜 취업인지 아니면 내 브랜드인지, 디자이너로 한번 시작했으면 디자이너 누구누구라고 이름 하나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취업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인디 브랜드 런칭하는 과정 하려면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자금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를 갖고 있나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런 그 페어들이 있어요. 작은 이런 그 여러 기관에서 주최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장점은 내 기획이 탄탄하다면 뭐 7개든 8개든 다 나갈 수 있거든요. 다 나가서 어디에서는 그 주제에 맞아서 내가 입상을 해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이제 나랑 맞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어차피 공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테이스트라는 감성으로 접근하는 거라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이런 기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좀 해보셨으면 해서요. 첫 번째로 이제 월드스타 디자이너 프로젝트라고 그 페어가 있거든요. 이제 주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기회들에 좀 들어가면 좋겠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저 때도 있었거든요. 요거는 대한민국 패션 대전이라고, 주간은 이제 한국 패션협회에서 주간을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졸업 예정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라고, 요건 이제 잡페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주간은 국제섬유신문사에서 하고 나머지 유관기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함께 모여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페어도 하면서 그 부스 같은 것도 마련하게 해주고 자기 컬렉션을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재미있었는데 새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섬유 패션 고교 취업 박람회라고 프리뷰인 서울에서 하나의 그 컨텐츠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석태 디자이너가 멘토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30 디자이너 뭐 그분이 하는 것도 멘토링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여러 디자이너들이 그 자기들이 성공해봤던, 그러니까 이석태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자기 브랜드를, 독립 브랜드를 시작하셨던 분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아마 알려주고 멘토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참 좋게 생각했던데, 인디 브랜드 페어라고, 요것도 1년에 2번인데, 요거는 이제 그 부스하고 그 바이어들을 직접 다 바이어도 참관 신청을 다 받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AT&T 거기서 진행을 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오더를 받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 진행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입상을 하거나 좋은 결과 있는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그 한국의 50명의 디자이너들한테 지원해주는 육성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월드스타 디자인 육성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맞춤형 컨설팅도 해주고 기획, 유통, 뭐 경영, 세무, 노무 그리고 법률, 세무, 무역 분야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자격은 인디 브랜드 페어에서 뭐 좋은 성적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 서울 패션 위크 그 해라 거기에서 하는 그거에서 좋은 저기를 갖고 있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50명의 디자이너의 2017년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50명의 디자이너 중에서 우리가 이름 뭐 알만한 뭐 비욘드 클로젯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범석 디자이너의 그 제너럴 아이디어 거기 들어가고 50개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해외 페어에도 이렇게 참관할 수 있거나 부스에 갈 수 있도록 아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유관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서울 디자인 재단이라고, 요거 이제 8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청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서울 그 패션 창작 스튜디오라고, 요게 이제 유어스 위층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오름이라고 요거 동대문에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주관은 뭐 서울 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한다는데, 이제 미스마키님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실 때 뭐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잘 모르고요. 그냥 밖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잘 되려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외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되게 좋은데, 보통 쇼룸에 이렇게 가면 다 오픈하고 하는 쇼룸이 있고요. 앞에서 이제 기도라고 하죠. 예쁜 언니들이 많고 여자도 기도가 되나? 예쁜 언니들이 많고 이제 안 보여주는 쇼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오픈하는데 밧줄을 쳐놓은 쇼룸이 있고요. 못 들어가게. 저기 되게 예쁜데 들어가고 싶다 했는데 밧줄을 쳐놔서 못 들어가게 하는 쇼룸이 그럼 있고. 바이어만 들어갈 수 있나? 네, 특별한 초대받은 바이어만 들어가는데 이제 그들만의 잔치이긴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저기 바이어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희망을 갖거나, 저긴 도대체 어디지 막 너무 막아놔가지고 이게.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일반 쇼룸으로 많이 바뀌는데, 쇼룸의 형태가 이게 보여주는 것하고 아예 안 보여주는 것하고 두 개가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쇼룸이 있으면 조금은 이렇게 좀 내 디자인만 잠깐 털리고. 그렇죠. 네. 디자이너는 사실 눈이 보배라고 스캔하면 끝이고, 네. 요새는 몰카도 많아가지고 조용히 찍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 그거까지 가는데 창작 비용이며 아이디어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그 상태에서 너무 진열된 상태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게 사실은 파는 상품이잖아요.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이제 해외 패션 페어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패션 페어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앞에 설명해드렸던 거는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들인데,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여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서치를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주관하는 데가 서울시 같은 경우면요. 그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주소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디 브랜드 중에서는 그 5년 이내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5년 이내인 데만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조건들이 나하고 부합하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해외 패션 페어 같은 경우 이제 시크도 사실 관심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시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인디 브랜드 페어에서 오더를 어느 정도 좀 많이 받고, 이런 그 성과가 있는 브랜드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시크는 이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CHIC? 하여튼
그리고 시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네. 아마 그 상해에서 하는 것 같고요. 많이 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천 국제 페어라고도 있는데 여기 여성 그리고 아동 자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원 기관은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홍콩 페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우리 저기 미스마키님은 라스베가스 가보셨죠? 네. 어떻게 하나요? 그냥 저희 페어랑 거의 비슷한데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그렇게 땅이 넓으니까 예, 천정이 높고 이제 넓고 그런 상태예요. 페어를 준비하는 건 다 대부분 비슷하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 제가 독특하게 느꼈던 거는 법률이었어요. 왜냐면 그 내에서는 본인의 캐리어가 아닌 이제 거기 공통 캐리어를 써서 짐을 운반해야 되니까 갈 때 이제 차라리 트렁크 같은 데 담아가지고 물건을 가져가면 훨씬 나르기가 쉬운데 박스나 이런 걸로 하면 사람이 들거나 아니면 거기 캐리어를 렌탈해야 되거나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거 시작할 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사각관처럼 생긴 그런 거에 담아가지고 오는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 좀 어렵지 않나 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기간이라던가 시간이 우리나라 기준이랑 되게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다리에 누가 올라가 있어도 밑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쪽은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모든 작업이 금지예요. 네, 그런 이제 안전 예, 나라마다 규정이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내가 이거를 아마 한 오늘 저녁에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해외에서 네. 그 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뭐 법률적인 거라든가 네. 내가 여기서 제품은 여기서 해가지고 가고 기획서랑 다 해가지고 가는데 네. 거기 가서 어떻게 플랜을 내 부스를 그렇게 네. 예쁘게 잘 나를 잘 나의 아이덴티티를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섬유산업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섬사년에서 네. 얘기하기는 이제 뭐 기본 부스 그리고 뭐 목공 부스 뭐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만 안내를 들었는데 아, 실제로 컨셉에 맞는 부스가 돼야 되잖아요. 목공이라는 건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이지 보여주기 비주얼이 얼마나 맞는 건 나하고 부합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사실 꼭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한 부분이었긴 그리고 했어요. 카펜터스라고 해서 이제 목공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 이게 인테리어 설계해서 이렇게 부스를 세우거나 이렇게 방송국 세트장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요. 도면을 주고 미리 이제 목재랑 이런 거를 발주한 것들도 같이 선적을 해서 그것들을 가져가서 직접 이렇게 두드려서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네. 그 디자인 안은 내가 네, 제가 주고 그려서 스케치해서 네, 주거나 네, 아니면 네.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네. 그 팀하고 이제 조인해서 조인해서 이제 얘기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거의 똑같아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해서 업체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해주듯이 그쪽도 그쪽이 부스팀에 의뢰를 해서 카펜터즈를 섭외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가져가서 내가 스스로 카펜터즈가 되든가 네. 하고 보통은 이제 그 쇼에서도 하고요. 트렁크 쇼라고 해서 자기 호텔 방 안에서도 따로 해요. 보통 옷을 두 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가고요. 아, 두세 그러면 벌 종류별로 정도. 그렇게 네, 똑같이 그래서 갖고 와야 되는구나. 예, 똑같은 옷을 한 세네 벌씩 걸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많이 오면 A 부스, B 부스 이렇게 나누어서 상담을 받아야 되니까 네네네. 다른 분이 계시면 다른 분 또 옷을 못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예약을 해요. 그 분이 앞에서 명함을 놓고 가면 시간을 알려줘요. 예약을 해요. 이분이 한 벌 가지고 있으면 이분이 보고 있는 동안에 저분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트를 본인의 그 바이어가 몇 명이 올 거냐를 예상을 해서 한 세트인지 두 세트인지 아니면 스페셜 세트인지 이렇게 만들어서 한 세트는 호텔 방 안에서 따로 또 세일즈맨들을 불러서 관리를 하고 다른 분들은 또 그 보통 부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바이어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친구예요. 아, 네. 이미 오더를 프리오더를 다 했고 부스에 복작복작하게 축하해주러 오시는 분들이고요. 오픈발 같은? 예, 진정한 바이어는 네. 호텔에 와요. 아, 네.
근데 그게 이제 네. 중국 페어라든지 그런 네. 데 다 똑같이 통용되는 거는 아니고 아마 이게- 라스베가스 쇼를 그러니까 경험하셨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라스베가스랑 제가 이제 프리미어르 비종 나가봤었는데 네. 프리미어르 비종도 보통은 그런 쇼가 있기 한 달 전에 보통은 세일즈맨들이 홀세일 자기가 하는 세일즈맨들한테 미리 프리오더를 받아요. 받고 어느 정도 베스트가 압축이 된 후에 나가는 거고요. 그 쇼에 나갔을 때 하는 가장 큰 일은 신규 업체 발굴이에요. 그도 나에게 명함을 주고 가고 네. 나도 그에게 명함을 주지만 그 실질적인 오더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루어지고요. 그냥 그 사이에는 샘플감 정도 이제 그 정도를 이렇게 맞춰주면서 본인의 이 업체의 특성과 그 업체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쇼에 바로 나가서 이제 내가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기사를 쓰는 것들을 네. 보면 대부분 뭐 그해 끝나자마자 얼마 폭발적으로 뭐 수주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네. 제가 듣기로도 실제로는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계약을 아예 체결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그거에 뭐 반도 안 된다라고. 예. 그쵸? 기사화되는 할 말이 있구나. 기사화되는 내용은 네. 상담하면 무조건 다 그 수주로 카운팅이 됩니다. 아, 왜냐면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예를 상담 들어서 카드가 다 그냥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이제 그 수주를 상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이든 20만 불이든 그 상담이 이루어지면 걔는 다 수주에 포함이 돼서 네. 실적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걔는 실제로 그 오더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적만 그렇게 카운팅이 돼서 나오는 거고 이제 액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기에 많이 못 미칠 수 있어요. 왜냐면 서로 맞아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델리가 제일 먼저 맞아야 되고요. 그 예, 나라마다 그리고 시즌이 또 다르니까. 이제 그게 다 같이 왜냐면 이게 수주를 받는 게 여기 총 받았을 때 내가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다시 또 캔슬 통보를 다 보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또 있으면 그분에게 또 조건의 통보를 또 보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뒤로 한 2, 3개월 정도는 그 연락하고 뭐 하실 수 있냐 없냐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라고. 그게 되게 오래 걸려요. 의사결정의 과정이 네. 되게 길게. 그래서 더 업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대부분 저희가 캔슬 통보를 보내면 캔슬이 되어서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약간 오버해서 발주를 해놓으세요. 여기저기 업체에. 그렇죠. 그래야 캔슬 되면 본인도 이제 금액을 채워야 매장을 운영을 하시니까 편집샵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이제 여기서 2개 저기 3개 이렇게 사가지고 갔지만 많이 생산하는 데는 그걸 받을 수 있지만 적게 생산하는 데는 캔슬 당하거든요. 금액이 남으면 또 팔 옷이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네. 이제 네. 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페어에 관한 내용은 네. 이 정식 페어에 관한 내용들은 또 이제 추후에 저희가 따로 또 시간을 네. 이제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해외 페어 또는 이제 국내 페어들에서 어떻게 이제 쇼를 진행하고 또 수주는 어떻게 받고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디브랜드 페어 또는 이제 그 해외 페어에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하고 이제 선정이 돼서 실제로 브랜드 런칭을 하는데 이런 그 런칭 그 페어들을 통해서 실제로 런칭을 한 그 어떤 분의 내용을 네네네. 이제 저희 네. 비스마키님이 정리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예. 간단하게 또 그분 소개를 한번 드리고 네. 고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해서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본 거고요. 네, 이분을 우리 만나보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한다니까. 네,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보지 네네네. 못했어요. 근데 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좋았던 분은 이분은 되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런칭을 하신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 계신다는 거. 네. 아니 다이가 아니고 네. 브랜드가 네. 브랜드가 살아 있는다는 존재하는 것이 네. 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분은 제30회 대한민국 패션 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셔가지고 그 수상한 상금하고 대학교에서 국선 공모전에서 당선이 됐다면서 이제 추가로 대학교에서 이 사람한테 포상금을 좀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돈 1,200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은 불리다라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는 이 디자이너분은 이다은 디자이너님이세요. 여기도 잠깐 네.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이분하고 전혀 관계가 네, 없고 네. 인연식도 없으니 네. 그냥 이 브랜드의 그 발표된 그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스터디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 그 괜한 오해는 안 네,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실명을 말씀드려야 네, 되나 네, 말아야 네, 되나 네. 되게 아니 고민하다가 이분이 예. 저기 인디페어 2017년을 네. 그 빛낸 디자이너 중에서 여성복 네. 부분에서 이제 선정이 되신 아, 분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 네. 미니스라고 그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네, 거니 네, 네. 네네 그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예라고 생각해서 네네. 그래서 네, 실명을 맞아요. 거론하는 네, 거고 네. 네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업을 하시던 취업을 하시던 자기의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그 미술 작품 본인이 이제 그 미술 작품하고 옷이랑 결합돼서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데에서 가장 필살기가 느껴지고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텍스타일로 성공하기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 봉제라든가 이런 소르트가 있는 데서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힘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텍스타일 같은 경우는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제가 이제 이런 실무에서 봤을 때 되게 높게 평가한 건 이 부분이었었어요. 적은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돈으로 텍스타일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많이 이제 크게 일으켰고 두 번째는 요즘에 약간 직업관이 직업명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디자이너다, 패션 디자이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A와 B가 합쳐져서 많이 이렇게 융합 코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작가와 디자인을 동시에 병행을 하면서 그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거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제가 네. 미술 작품 전시회도 이제 본인의 텍스타일 전시회도 진행을 하고 아티스트네요. 따로 또, 아티스트. 네, 자기의 이제 그 사업하는 사장님으로서 또 이제 또 진 면목을 발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요즘에 하시는 디자이너의 생각을 조금 파괴할 수 있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패션 디자이너면 장인 정신, 한 곳만 봐라.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거였었는데 요즘에 옛날에 네. 그 성 정체성이 좀 모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좋아진 사례고요. 상금만으로 25살에 일어서가지고 지금까지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일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신 그럼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네. 그 50인에 선정이 되신 분이에요. 아,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 중에 뭐 비욘드 클로젯이나 네, 말씀드렸을 네, 때 네, 이 블리다라는 이 브랜드를 진행하고 있는 이 디자이너 분도 네. 50명에 들어가서 네.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받으면서 이분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브랜드 런칭하시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성공하셨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활용을 하신 거죠. 이런 네. 페어들이라든가 네. 이런 유관 기관들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꾸준히 활용을 하시고 무리하게 너무 확장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그렇게 그거에서 망하지 않고 예. 잘 하신 잘 하신 케이스가 케이스. 아닌가. 네. 사실 이런 분들이 좋은 모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제가 공장에 갔다가 예. 저희 공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다른 분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분이 언급하신 분은 이제 재단을 하시는 재단실 하시는 사장님인데 딱 장점이자 단점 그 재단실 하시는 사장님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딱 재단만 하는.
딱 재단만 하는 네. 장점이자 단점이죠. 네. 재단은 확실하게 하시지만 확실하게 재단만. 사고도 확실하게 쓰시겠네요. 아니 근데 그것만 하시니까 그 확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원래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네. 남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네. 생기는데 네. 그분은 딱 딴 거 재단만. 없이 딱 재단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 일부 재단사들은 패턴사를 꿈꿔요. 프로모션은 브랜드를 꿈꾸는 그럼요. 것처럼. 네. 그래서 재단사가 어느 순간에 오래 하다 보면 음. 내가 패턴도 뜰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계속 패턴을 재단했으니까. 은근슬쩍 네. 재단사가 패턴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진짜 집중하셔야 되고요. 아, 아무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예. 네, 이 디자이너도 자기의 그 네. 장점을 잘 코싱해서 네. 그걸 유지하신 게 굉장히 네. 이제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려면 후배들에게 뭐가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명확하게 자기의 한 단어를 정리해라. 너의 정체성은 뭐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나타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또 Q&A에 명확한 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명확해지나요? 근데 사실 인생이 사는 게 바늘구멍같이 힘들 때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왜냐면 남들이 다 알면 남들도 이미 장사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이런 되지. 것들을 찾아서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취업을 하는 거랑 그 사업을 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취업도 눈물 나기 어렵지만 사업도 눈물 나기 어려워요. 사실은. 가슴 깊이 네.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 중에 가장 그때도 말씀드린 좋은 거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랑 즐거워하는 게 일치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네.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기록을 하신다든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자기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남의 일에 관심 되게 많은데 자기 일엔 좀 관심이 적잖아요. 이 남의 일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되는데 제가 제일 그렇게 힘들거든요. 요새 제일 유행하는 말 내로남불. 남의 일에 객관적이 되시는 거예요? 네,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은 굉장히 네. 냉철하게 판단하는 네. 냉철하게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 네, 냉철하게 욕을 하죠. 냉철하게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욕은 아니야. 왜 그래? 그렇죠. 네. 아무튼 내 네. 거를 내 거라고 네. 얘기하는데 참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남들이 판단하는 거를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한마디 던지는 말들이니까 좀 귀담아 듣는 것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귀담아 네. 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취합해서 네. 본인의 중심을 네. 네. 제일 친한 친구가 제일 잘 알아요. 옆에 거울같이 붙어 다니는 친한 친구가 너는 그거 잘하잖아 이렇게. 내가 그걸 잘했었나? 이렇게. 주변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본인의 네, 두 번째는 이제 자파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로 하더라고요. 본인의 옷은 적극 사실은 찬성이에요. 옷은 옷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OOTD랑 연관이 되려면 나머지는 자파가 같이 맞아요. 그렇죠. 묻어줘야 이게 이제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이 옷을 내가 클래식하게 입느냐 아니면 자유분방하게 입느냐 같은 옷도 느낌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컨셉을 네.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네. 자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중에 의류에서 이제 네.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들이 이런 네. 이제 그 소품들 네, 맞아요. 그게 딱 네. 활용점정이어서 네. 이 잘 드레스업 하더라도 마지막에 왼발로 신고 나갈 수는 없죠. 그렇죠. 가방 없이. 작은 액세서리 네. 네. 그게 직업에 딱 현금을 손을 들고 마지막은 이제 룩북 촬영이죠. 이게 다 담기는 게 사실은 나는 이 옷을 이렇게 입어라 할 때 본인이 입고 나가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런 느낌의 옷이 나한테 딱 온다. 그리고나 아니면 모델을 항상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네. 입은 게 저의 옷이에요라고 네. 말할 수 없으니까 이 내 옷의 느낌을 굉장히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공간적인 느낌을 룩북이라고 해서 평면적인 느낌으로 바꿔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는 여러 번의 수정과 작업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많이 돼요. 완성이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도 물론 예.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네. 최고 완전히 완성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보여준다. 예. 매장을 갖고 나갈 수도 없고 네.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예. 그 룩북 촬영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 맞아요. 같아요. 이거 배경을 넣냐 마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배경을 네. 뭐 호리즌을 네. 뭘 어떤 컬러를 할 네. 것이냐가 그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시즌을 네. 알려주고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네. 되게 큰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진의 톤을 어떻게 처리하냐, 부터 시작해서 톤 앤 매너라고.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룩북도 굉장히 스킬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7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예. 시즌마다 저는 촬영을 했거든요. 예. 1년에 8번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옷을 만드는데 엄청 집중하다가 룩북 촬영하기 전날이면 머리가 쥐가 나고 그렇죠. 어디든지 네.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죠. 가야 되는 네. 이유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 옷은 네. 내가 만들어서 완성되어 있는데 이거 완성을 어떻게 더 완벽하게 치장할 것인가를 따지면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호리즌 같은 거 컬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그리고 포토그래퍼 여러 네, 부분들이 네. 많이 복잡하고 플러스 네. 마지막에는 코디죠. 네. 내 옷은 남들하고 똑같은 옷인데 내가 어떤 코디를 의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촬영 전날 잠을 잔 적이 없고 그리고 촬영 우리 이제 저랑 7년 동안 같이 작업하신 포토 실장님 얘기는 매일 제가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압력 이렇게 딱 잡아서 이거 하는 거 부항을 매번 부항을 떴어요. 너무 이게 어느 순간에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모든 거를 이렇게 몰아치다 보니까 이게 어깨에 힘이 잔뜩 가고 근육이 많이 치면서 그래서 참 룩북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런 페어를 참가한다고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도 룩북 촬영인 것 같아요. 그분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마 더 중요하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거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룩북 네, 그죠? 네. 거기까지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세종은 이게 세일즈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모델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작은 이런 세일즈나 트렁크 쇼를 하면 또 모델을 불러가지고 뭐 갈아입히고 이제 설명도 해주고 디자이너 나 설명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제 정말 인터넷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룩북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 USB로 네. 명함용 뭐 네. 이렇게 겸해가지고 나오는 네.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 상품도 많아서 네. 잘 활용하시면 될 것 우리 같아요. 미스마키님이 트렁크쇼 말씀하셔서 네.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요. 또 트렁크 생각하셨죠? 아니 그거 말고 네. 그 이 한 비즈니스 영역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이게 뭐오 이게 음지인지 양지인지는 네. 뭐 판단은 뭐 이렇게 알아서들 하시고 네. 예전에 그 이제 그 술집에 네. 그 가면 홀복이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네 네. 여기 그 일하시는 음지예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그 정확하게. 드레스들이 있는데 네. 이 드레스는 일반적인 드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다마스에 싣고 다니는 굉장히 드레스. 얕지만 네. 그 깊어요. 뭐 하여튼 몸매가 잘 드러나게 하는 뭐 그런 주로 드레스류인데 이게 이제 그 시즌마다 또 이렇게 그 변천사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이게 뭐 그 원피스 드레스로 가는지 아니면 투피스 정장 이렇게 오피스룩으로 가는지 맞아요. 또 무슨 뭐 그런가요? 그럼요. 많이 있어요. 왜냐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저희 거래처 그 직접 이거 사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돼요. 그분들이 트렁크를 갖고 그 업소에 갑니다. 이분들이 출근하시기 다마스에 실어가지고 간대요. 네. 그래서 네. 가서 딱 펼쳐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이제 그 입고 정산하고 뭐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한때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될 때가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하는 분이 너무 많아. 경쟁자가 요즘에 조용조용하다 했구나. 요즘에 동남아도 네. 많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너무 우후죽순 그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됐지만 예전에는 지금 그 업종이 맞아요. 네. 정말 잘 우리나라 장사가 잘 될 트렁크 때가 쇼가 있어요. 약간 그런 네. 쪽으로 발달되어 있네요. 네. 해외에서는 그게 아닌데. 직접 트렁크를 가지고 와서 수출해요. 그건 맞아요. 네. 해외 트렁크 쇼가 직접 트렁크를 가져오는 건 맞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원래 이 세일즈맨들은 네. 직접 카다록하고 네, 맞아요. 그거를 네. 가지고 가서 네. 보여주면서 세일즈를 하는 게
전통이죠. 트렁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트렁크를 이렇게 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네네. 거기 이렇게 컨셉별로 딱 그 클리핑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에 프레젠테이션 시트랑 그 밑에 이제 컨셉이랑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쫙 열면 네네네. 그 루이비통 가방처럼 서랍이 착착착 열려요. 음. 그러면 너네 컨셉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모더는 시티 이렇게 얘기하면 모더는 시티 테이프 쫙 꺼내서 쫙 이렇게 네. 너무 근데 네. 이거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인디 디자이너들이 네. 이런 걸 한다 그랬을 때 네. 이것도 좋은 스토리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말을 네. 잘 캐치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모든 정보가 마찬가지인데 비슷하죠. 아무 생각 네. 없이 들으면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다죠. 네. 네. 저희가 수다를 가장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캐치를 잘 하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의 실제 런칭한 사례를 또 말씀을 드렸고 현재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했던 브랜드 런칭하는 방법, 실제로 디자이너 이제 그 사업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알려드렸고 정리를 좀 이제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네, 네. 네네네. 저는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법을 저는 이제 인디 브랜드를 런칭하는 방법들 중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 이제 페어에 참가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인디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각자 이게 아티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요새 되게 인상 깊게 이제 알아보는 브랜드가 아더에러라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는 디자이너와 파티시에가 만나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 룩북 촬영이 워낙 괜찮았어요. 옷의 아이템이라는 거는 크게 되게 영역이 넓지는 않았는데 사진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너무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네,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컬러가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령도 되게 다양하게 해서 그 여기 룩북 중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반바지에 그 맨투맨 틀리고 서로 끌어안고 계시는 그런 사진 컷도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런칭한 지는 한 3년 정도는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 브랜드는 인디페어 같은 거 이제 페어를 통해서 런칭한 브랜드가 아니고요. 각자 자기들이 아티스트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의 형태로 해서 브랜드를 런칭했고요. 저기 한남동에도 오픈돼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요새는 가장 핫한 데가 홍대 쪽에 그 놀이터 홍대 정문 놀이터 앞쪽 뒤쪽 골목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매장이 있는데 요새 그 SNS를 통해서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리고 거기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매장에 네네네. 전시회 형태로 매장을 구성을 해놔 있어서 전시장인가 싶을 정도로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일예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다음에 포토그래퍼, 전시 마케터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레이블을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레이블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브랜드들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더에러, 그다음에 칼리프 애쉬, 그다음에 듀이 블리다. 이게 블리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브랜드인데 이 공부하면서 블리다 브랜드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잘 이제 진행을 해서 자기의 그 내공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갔을 때 규모를 얼마나 또 키워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5년 이내에는 그거를 내공을 쌓고요. 5년이 지나면 이후부터는 그런 그 영역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의 브랜드 런칭을 하시는 많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 4차 산업혁명 트렌드 자체가 이제 그 융합과 이제 협업 네. 네 키워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혼자 디자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를 잘 표현할 수 있냐는 이제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뭐 분야던 사람이던 컨텐츠던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거나 원하시는 방향 또는 저는 이 직업 또는 이 업무 아니면
이 브랜드 이 컨셉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한 옷공장 수사는 계속 될 거고요. 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네. 카페에 꼭 오셔서 네. 꼭 와주세요. 가입 앤드 인사 네. 앤드 질문 뭐 이런 거 해주시면은 네. 감사히 저희가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구독, 좋아요. 그렇지. 저희 유튜브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이거 네. 지금 다 방송 네. 저희가 채널이 많이 있긴 한데 지금 네. 가장 이제 저희가 많이 나가는 쪽이 유튜브하고 이제 저희 카페 쪽인데 많이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